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나란히 0.4%씩 올랐습니다.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오랜만에 나온 외국인과 기관, 쌍끌의 매수가 지수를 이끌어줬는데요. 또 어제는 환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수급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기술주의 약세 속에 금융주 실적 호재에도 다우지수만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렇게 세 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전망부터 함께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 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됐지만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도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 시장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화면에서 좀 보이시는 바와 같이 거래소 시장에 이 거래대금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체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되는 폭이 다르죠.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거래대금에 대한 요인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뭐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개선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입니다, 사실. 연기금 쪽 계속 매도 나오고 있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관 쪽에 있어서의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지수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대형주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예상작을 하죠. 그러면 아마 거래량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대한 증가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뭐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우선 업종별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IT 쪽 섹터하고 자동차가 좀 움직여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이고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인데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량이 증가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악재 부분들이 다 소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시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61선, 삼성 SDI 같은 61선에 있어서의 저항 부분들로 좀 작용을 하고 LG화학 또한 마찬가지로 저항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61선짜리 때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한마디가 좀 나와준 그런 모습들에서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유효한 그런 부분들이고 IT 쪽과 자동차 쪽 같은 경우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는 거, 거래량이 증가되어 줘야지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철강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다 마찬가지겠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게 된다라면 순환매 자체가 좀 짧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이유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닥 권역에 있는 거,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실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바닥 권역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해 나가고 있지만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안전한 종목군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주들, 뭐 수혜 섹터들은 여전히 좀 순환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이라든가 건자재, 철강,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뭐 이런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폴리시리콘 가격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슈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GM과 LG 그리고 테네시의 배터리 이공장을 좀 설립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장비사들과 소재주들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정고점을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첨보라든가 에보마그네틱 그다음에 코인테크 뭐 이런 기업들은 한번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2차전지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1분기에 이 조선주들이 수주를 1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여전히 장치 사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얼만큼 되느냐, 수주 잔고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추후에 실적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조정을 좀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고점에 대한 매물수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현대미포조선 뭐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중공업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린이드일과 엮여서 좀 흔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눌러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가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솔루션입니다. 태양광 쪽에 있어서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린이드 쪽에 있어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죠. 폴리시리콘 가격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정고점 자리대 넘어가게 되면 5만 원 중반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토박스코리아입니다. 개별주인데요.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1,7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5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나란히 0.4%씩 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급등은 아니지만 천천히 온도를 올려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왔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죠. 이 지속적인 수급 개선 여부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 대형 은행주를 시작으로 어제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융주도 호식적을 발표했는데 다우지수만 홀로 상승 마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올라온 데 따른 차익 실현으로 나머지는 또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코인베이스 상장 첫날이었죠. 장중에는 80%대 상승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30%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에 파월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은 투기 대상일 뿐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이슈로 움직일지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48% 빠지면서 83,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7%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등 통신회사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지주회사로 재편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 약세로 출발했고요. 네이버 0.26% 하락으로 39만 500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오랜만에 파란불을 켜내는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미국의 23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2공장 설립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자, 현지 시각으로 내일 16일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액면 분할 이후 오늘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거래 재개 이후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1,500원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 0.2% 하락하면서 23만 2천원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삼성 SDI 0.7% 하락으로 69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혼조 양상입니다. 코스피가 0.14% 오르면서 3,18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16% 빠지면서 1,01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주들 전부 다 하락으로 출발한 모습이고요. 자, CJ는 0.1% 오름세입니다. 코로나19 최근에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최근에 CJ 주가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어제 잠시 쉬어갔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는 오늘까지 거래 정지입니다. 카카오게임즈 0.9%가량 오르면서 56,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CJ ENM만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1%가량 상승으로 14만 3,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48%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훈풍이 불어왔는데 특히 소재 장비주들의 매기가 쏠렸습니다. 오름세 이어오다가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18만 5천 원으로 출발하고요. HLB 0.8% 하락, SK머티리얼즈 0.6% 하락으로 33만 3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방 이렇게 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 좀 방향이 모두 다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0.07% 약보합이고요. 코스닥 0.2%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장 초반에 개인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어저께 이제 미증시가 은행주들 실적 좋게 나왔는데 기술주들이 좀 많이 무너졌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6거래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과열권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5일선을 살짝 이탈시킬 수 있겠지만 종가에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종가에 만약 무너진다면
다음날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코스피 역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고점에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요 구간 이제 돌파 이후에 한 차례 흔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흐름 나쁘지는 않은데요. 뭐 조정 살짝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만 해두시고 조정 나오면 내가 이제 사고 싶었던 종목들 싸게 좀 사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서 못 사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분할 매수 조금씩 이어가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아침에 지금 보니까 뭐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그 섹터 내에 뭐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시세가 나오는데 식품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띄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조정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오늘 이제 액면 분할했다고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추격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의 주신 내용들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남양유업이 어저께 좀 이슈가 됐죠. 남양유업에서 이제 뭐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갖다가 이제 뭐 면역력에 이제 도움이 된다, 뭐 한 70% 정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과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그런 분들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이제 굉장히 거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우선주와 뭐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기업이 어떻게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산적으로 이제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선 딱히 기대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매출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의 적자도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자본이 이제 한 8,6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시가총액 2,400억, 2,500억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자본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올해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뭐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나마 주가가 뭐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좀 지켜줄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봉을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부근 그런 가격대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상방으로 일단 위로 돌리는 그런 흐름은 나와줬기 때문에요.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저점 잘 잡아준다면 그동안 이제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왔던 추세대 상단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1선 정도 그 정도 기준 잡으시고 이탈 안 한다면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정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자본 대비해서 저평가된 거 보고 가져가시겠다 뭐 이렇게 하신다면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고점에 물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종목인데 LG 이노텍이에요.
LG노텍 1분기 후실적이 기대되는데 매수 타이밍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음봉 나올 때 분할로 조금씩 모으시고 지금 현재 뭐 주가 흐름 단기적으로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갭 구간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12만 2,500원에서 21만 5,500원에서 21만 5천원 사이의 갭 구간인데요. 이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어저께 이제 갭 뜨고 오늘 이제 주가 지켜주는 흐름 상당히 괜찮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할로 오늘 한 5% 지금 정도 잡아보시고 추후에 조정 더 나온다면 추가로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한다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한 22만 5천원, 6천원 정도까지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만약에 더 좋게 나온다 하면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한 6,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컨센서스는 한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올해 1분기에 이 정도 실적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5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 주가가 막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1차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받고 3파 상승 나오고 지금 4파 조정 이제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파 상승 크게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추세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로 한 20%에서 한 30%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더 좋게 나온다면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이고 상승할 종목이면 내릴 때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다음 질문인데 두나무 관련주 한화투자증권이에요. 어디까지 오를까? 사실 이거 어디까지 오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농담삼아 며느리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도 한 1,00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1,00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초 한 1조 정도가 과도하게 고평가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업종 대비해서는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워낙 증권주들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증시가 계속 좋지 못했죠. 요번에 이제 증시 굉장히 좋아지면서 상승장이 2022년 이렇게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고, 시장에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실적이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정도는 지킬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나무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6% 정도 돼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하면서 주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가 되는데요. 한 상장할 때는 주당 250불로 해서 한 75조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업비트가 세계 2위 거래액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수수료적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1위 업체와. 그렇다면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할 때 받게 될 기업 가치는 한 75조 원에서 100조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분 차익 평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한 6% 보유하고 있다면 한 6조 정도의 이익이 지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테마주로 급등이 나왔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의 테마가 아니라 이런 뭐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일가로 좀 한동안 이렇게 많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제 생각엔 고점권에서의 뭐 주포들이 물량을 한 번에 다 정리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못해도 한 8,000원 부근이나 정말 못 가더라도 한 7,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서 물린 분들은 구조대가 올라오기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교육용 로봇 전문기업 로보로보 매수 시그널 물어보셨어요. 로보로보 자리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 공략해 보시고 한 5일선 부분 5,6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가격대부터 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신다면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괜찮고 이렇게 이제 원형형으로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6,000원 저항권 돌파한다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 테마들 이제 시작이다라고 제가 뭐 첫 상한가들 쫙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로보로보, 뭐 로보티즈 등등 로봇 관련주들 흐름 상당히 좋고요. 이쪽 테마들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0.05% 강보합권으로 다시 돌려 세웠고요. 코스닥 시장 0.5%까지 낙폭 확대한 상황입니다. 카카오가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장중에 18%까지 올려 세웠다가 지금은 윗골이 길게 달고 10%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석유도 액면 분할 거래 재개가 됐는데요.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거래 재개되면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총이 분할 후 합산 시총보다 적을 것이다. 주가는 우상향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급등의 급등을 연속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 고점 영역인 30만 원 언저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당연히 넘어가고 이제 투자회사와 그리고 AI 디지털 인프라 전문 이제 존속 회사가 남을 텐데 이 구간에 있어서 합산 시총은 앞으로 높아지겠지만 신규로 아예 진입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히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번 주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겠느냐라는 질문을 디테일하게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최소 28만 원 선까지는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사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기주주총회의 가장 큰 두 골자는 지배구조 개편과 분기배당 지급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지배구조 개편은 존속회사로서 AI와 디지털 인프라, SK 브로드밴드를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는 존속회사가 남게 되고요. 신설회사는 ICT 투자 전문 회사로서 SK 하이닉스 11번과 T모빌리티 등 자회사를 갖게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여전히 손자 회사로 남아 있어서 지배구조 개편의 실질적인 효용이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ITC 투자 전문 회사가 이제는 직접 투자에 나설 수 있고 ICT 투자 전문 회사는 SK 하이닉스나 11번가 ADT, T모빌리티 등의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에서부터 나오는 배당 수익과 IPO를 통한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직접 M&A나 인수합병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이 ICT 투자 전문 회사가 투자를 나서므로 SK 하이닉스가 그간 쉽게 하지 못했던, 조금 마음 편히 하지 못했던 지분 투자나 기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는 ICT 투자 전문 회사가 직접 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이 신설되는 ICT 투자 전문 회사가 어떠한 투자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쪽으로의 포인트가 맞춰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의 시총보다 분할 후 합산 시총이 이보다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분할 이후까지의 그 합산 시총이 더 증가한 때를 기다리시는 관점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다. SK텔레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GM과 테네시에 배터리 제2공장 설립키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오늘 장전에 뉴스로 출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SKIET의 IPO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 이후에 조금 이제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모든 시총과 그리고 주가가 우상향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3월 17일 작전 리포트에서 제목을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전망 맑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 시에 조금 매수를 하시는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도 국내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이전부터죠. 그래서 2014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직전에 마찬가지로 합의를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분도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거부권 행사 시일 바로 직전에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주가들은 우상향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조회수를 34,000건 이상 좀 달성을 해주셔서 인기 동영상으로도 조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의 조정 포인트가 일종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방금 있었던 이러한 소송의 문제 있었을 때의 매수 타이밍으로 조금 잡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환경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이 산업과 시장의 성장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도 불구하고 19년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이미 10%를 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환경 기준 그리고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일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동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점 20만 원을 찍고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LG화학과의 합의 소식에 갭상승 이후에 27만 원 언저리의 횡보 가능성이 조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이어질 SKIT IPO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이제 악재는 거치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꾀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그러한 구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YIK 기업인데요. YIK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최근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30%에 달하는 530억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체결 공시였는데요. 이 공시 이후에 주가가 윗꼬리를 조금 달고 다시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왜 윗꼬리를 달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 2,000원 이하에 있던 2,000원 구간에서의 바닥을 19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년도 3월에 한 번 다진 이후에 줄곧 우상향을 하고 7,500원, 8,000원까지 2월 5일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00원에 있던 주식이 4배가량 올라서 8,000원에 달해 있다. 그래서 2018년도 영업이익으로는 329억, 2019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적자, 20년도에는 25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전일 시가총액이 이제 5,700억 원을 넘어섰던 모습입니다. 많이 상승한 기업에 있어서는 매물출에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약 3,999억 원, 약 4,000원 단가의 미상환 전환사채가 지난해 8, 9, 10, 11, 12 꾸준하게 조금 시장에 출회했던 부분도 한 가지의 이제는 고점 영역에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조금 팁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께서도 고점 영역에 있어서의 매물 출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가장 높았던 포인트가 약 8,400원으로 고점이 잡혀 있고요. 현재 2월 달에도 8,000원의 고점 테스트를 한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추가적인 이슈나 공급 계약이 없는 한 여기서 8,000원을 뛰어넘을 만한 큰 이슈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현재는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납품업체에 돈을 좀 가로챘다. 그리고 공정위에 가진금 54억 원 부과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차트상 저점 영역을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저점이 약 35,000원 언저리가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37,000원 언저리에서 재차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기준으로는 4% 마이너스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분기 연결 기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로 지난해 1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잡혀 있어서 조금 숫자상 보기에는 낮아 보이는, 마이너스가 커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 의견을 드리면서 조정 시에 조금 모아가시면 2분기부터는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관망 의견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SK텔레콤부터 GS 리테일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코스피 다시 양전환 후에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0.23% 강세고요. 코스닥은 0.3%까지 하락폭을 조금 줄여낸 모습입니다. 지금 개인이 양시장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00억 원가량 매수, 그리고 기관은 2,400억 원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카카오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요. 물론 장 시작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9%대 상승 나오고 있고, 포스코가 이제 리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 2% 강세, 그리고 앞서서 이주연 전문위원의 단기 포트 종목이었던 LG전자 오늘 종목이었죠. 4%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 그래도 어제 이제 뉴욕 증시 나스닥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오를 종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LG나 LG전자, 그리고 말씀 주셨던 여러 종목들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보면은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고 거래 재개가 됐어요. 12만 초반에 출발하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하다가 도로 내려왔는데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거래 재개가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되는 경우에 보통 이런 흐름을 자주 보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올려치고 난 이후에 다시 좀 내려오는 흐름들.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침에 반짝거리고 내려와서 시가 부분에 머물러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치거나 아니면은 계속 횡보하거나 살짝 조정이 나왔다 반등이 나오는 이 정도 패턴일 것 같은데요. 큰 기대는 지금부터 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의 큰 상승 자체는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미 너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이용하셔야 되고,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자연스럽게 기다리시면서 한 11만 원대 정도는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조금 그래도 반등의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은 잡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11만 5천 원 이하의 자리에서의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증권가에서의 이 액면 분할 효과에 대한 부분에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상황에 조금 다른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면 카카오가 우선 액면가 100원에 시가총액 한 50조 원 정도의 자본금 444억 규모가 현재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네이버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가 액면가 100원이에요. 더 이상 액면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64조 원입니다. 자본금 164억. 네. 자본금을 늘린다는 게 이제 무상증자 효과로 나타나는 건데, 자본금을 2배로 늘리면 1대1 무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328억밖에 안 됩니다. 카카오보다 자본금이 작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도 조금 가격을 좀 낮추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높기 때문에. 그간에 사실 무증자체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저는 네이버가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제가 요즘 찾고 있는데, 대형주 가운데서 네이버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계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조정 심하다, 카카오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이버를 대안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보면 LG가 또 많이 급등을 하는데, LG가 지금 7%대, 8% 가까이 급등해요. 올라가는 게 구조 개편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회사가 이제 거래 정지가 4월 29일부터 회사 분할 소식 때문에 4월 29일 정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91대 9 인적 분할을 통해서 대여를 분리할 계획이에요, LG가. 그래서 뭐 전자화학, 통신 등 뭐 주력 사업 유지해서 분리 따로 하고, 또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또 그 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금 이미 나와 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핵심 사업부만을 완벽하게 좀 구성을 하면서 큰 흐름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조만간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까지 같이 연관된다면 이 LG 그룹사의 상승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SK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세 경영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국내 대형주들의 지주사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조금 오너들의 올드함이죠. 그래서 현대 쪽도 마찬가지. 이래저래 관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LG가 시작하고 있고 SK가 시작했다는 거 참고하시고, 두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OK라는 종목이에요. 네, 고현정, 조인성 연예인들 소속사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은 그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이해가 필요한데, 재밌는 거를 좀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IOK가 현재 최대 주주가 보시면은 포비스 TNC예요. 그죠? 포비스 TNC예요. 그럼 포비스 TNC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면은 비비안입니다. 비비안이에요. 비비안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면은 또 IOK가 광림이에요. 네, 광림. IOK가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재밌는 걸 보자면은 쌍방울은 또 광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조금 이렇게 쌍방울, 광림, 비비안, 포비스 TNC, IOK가 계속 돈단 말이에요. 지배구조 자체가, 최대주주 자체가 뚝뚝 도는데 여기서 고민을 해볼 때 이 IOK도 그렇지만 이 흐름에서 이 회사들이 서로 이제 지분을 나눠 먹으면서 또 이제 뭐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해서 조금 회사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듯한 전체 좀 그룹화시키는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경우 종목을 보자면 이게 IOK고 쌍방울 차트고요. 광림 차트고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제가 정보가 약간 잘못 쳤었구나. 비비안이에요. 비비안 스차트는 없네요. 일단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종목들은 뭐 이슈에 대한 상승이기보다는 순환 출자 구조에 따른 포인트를 조금 보시는 게 나아요. 거기에 맞춰서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이 그룹 전체를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거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쉽게 갑자기 막 꺾이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고민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 의견을 드리는데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IOK, 광림, 쌍방울, 포비스 TNC는 1년 거래 정지를 좀 당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보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마 그 1년까지의 과정에서의 이런 IOK나 비비안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신전자인데 추천은 제가 이제 3월 15일 날 드렸어요. 3월 15일이 요날이네요. 요날 추천을 드렸고 완전 바닥에 있을 때 수익이 좀 잘 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자파 차폐 기술이 필요해요. 전자파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작동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꾸준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돈도 좀 회사에 좀 있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점은 또 자본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시총이 좀 작거든요. 700억대이긴 한데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는 성장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고 이 종목이 많이 올라칠 경우 또 나중에 또 무상증자할 가능성도 있고 이래저래 좀 나빠 보이지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의 반도체 공정 자체가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신규 접근이 힘들긴 하지만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해보시면 어떨까.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신전자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요즘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 그 기업 방문 영상을 저녁 방송마다 틀어드리고 하고 있는 인스코비인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3,100원 아래 매수 사인을 좀 드리긴 했어요. 자칫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아침부터 좀 너무 많이 튀어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조금 조정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목표가는 1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은 저녁 방송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내용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인스코비였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설정해드렸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시장이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4%까지 올려 세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0.2%까지 낙폭, 마이너스 0.2%까지 낙폭 줄여낸 상황입니다. 개인이 양시장 매수, 외국인도 코스피 시장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 좀 들어왔던 금투 물량 오늘 좀 급하게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